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라이팅 태스크를 시작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유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교재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이 IELTS는요, 우리가 흔히 왜 교재, 한국의 입시형 교재들을 보면은 그 나이대 아이들에게 맞춰서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해놨단 말이야. 문제가 이렇게 아무리 지문이 많이 있어도 뭔가 좀 보고 싶게끔. 근데 IELTS 교재는 대체로 진지해요. 그냥 문제, 보기, 그냥 한 페이지 그냥 다 영어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라이팅은 빈칸이 더 많지만. 그래서 최대한 뭔가 이렇게 그림도 좀 있고 좀 이렇게 좀 구성이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걸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어, 이제 봤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 다 그래요. IELTS는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에서 나온 그 교재가 다 진지해요. 그냥 궁서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재구성을 좀 해봤어요. 어차피 뭐 카드뉴스 형태로 그냥 짤막짤막하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갈 건데 그래도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라이팅 태스크 1, 2에 대한 건데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해볼 거야. 이 1에 대한 게 가장 단순하다고 했었죠. 대략 20분 정도 권장하는데 요것도 나누면은 뭐 예를 들어 어 그렇죠. 5분 정도 분석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분석을 좀 하고 그리고 12분 정도 아웃라인을 개요를 짜고 그리고 실제 글쓰기를 써보고 그리고 나머지 한 3분 정도 검토하는 과정. 어법이든 문법이든 뭐 톤이든 어조든 한번 쓱 읽어보면서 이상한 게 없는지 찾아내는 거. 셀프 체킹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습관화 될 거예요. 요 3분 동안 하는 셀프 에디팅 과정. 누가 첨삭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속 고치는 거야.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이제 3분 안에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빨리 20분 만에 이걸 끝내고 그 다음 이제 에세이 2로 넘어가는데 일단 태스크 1부터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자, 라이팅 태스크는요. 일단 다행히 제너럴 트레이닝이라는 GT라고 하는 거는요. 편지 쓰기 정도인데 이 편지 쓰기 종류가 상당히 꽤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20 몇 개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서 자주 나올 만한 거 그런 거를 샘플로 몇 개 외워놓고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 편주형은 일단 목적이 요청하는 거,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있거나 혹은 또 불평불만하는 글쓰기, 고객센터에다가 아니면 사과하는 거,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아니면 무언가를 설명해 줘야 할 때, 제안할 때, 뭐 충고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받는 사람은요. 친구나 낯선 사람, 직장, 상사 등에 따라서 친구들한테는 인포멀한 스타일로 하면 되겠고 그리고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그렇게 막 격식을 갖출 필요는 없고요. 뭐 세미 포멀 하거나 포멀 하거나 직장 상사나 뭐 집 주인이라든지 뭐 고객센터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의 포멀한 형태로 가는 게 좋다. 자, 태스크 2는 이거는 뭐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고등학교 그 모의고사 지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장, 의견 또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들어주는데 그 이유와 예시 같은 것들이 그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주제마다 다르게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건 또 다른 형태의 또 글쓰기가 이어집니다. 자,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이번 주는. 자, 그래서 일단 네 가지 그 추가 필수 점검 사항이라고 하는 게요. 이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갖다가 평가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과제 성취도, 거기서 요구하는 세 가지 뭔가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기준 조건들이. 그럼 그것들을 잘 응답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일관성. 그 안에서 조건에서 제시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내가 할 말이 많고 내가 준비해온 그런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걸 막 자랑하듯이 쏟아내면 안 돼. 그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일관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이렇게 막 쓰는 거 뭐 유형에 따라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어휘의 자원
렉시컬 리소스가 얼마나 넓은지도 파악할 수 있고 얼마나 좁은지에 따라서 감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 정확성 이런 거 이건 당연히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학술적인 글쓰기에서는. 자, 그래서 어쨌든 단순 나열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 능력, 그 주어진 조건 안에서 선택해서 잘 보고하는 능력을 나타내 주니까 단순히 그냥 있는 데이터를 묘사하는 거, 요거는 이제 아카데믹한 그 라이팅 쓰기예요. 그리고 태스크 2에서는 다른 관점의 장단점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인, 비판적인 근거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일단 레터를 하나 쓰는 것도요. 에세이가 아니라 레터 쓰기도 순서는 똑같습니다. 받자마자 그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서 빨리 개요를 짜야 되는데 그 개요를 짜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연습할 양이 많습니다. 물론 이 초안을 작성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게 제일 오래 걸리는 일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글로 쓰는 거는 이때 개요를 나눠놨던 거를 문장으로 구성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분 동안에 뭐 잘 됐는지 혹시 고쳐야 될 게 있는지를 고쳐서 내면 되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캠브리지 이그잼하고 똑같아. 레터 쓰기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누구한테 쓸 것인가에 따라서 친구냐, 캐주얼하게, 인포멀하게, 낯선 사람이냐, 세미포멀, 그리고 권위자나 뭔가 윗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쓸 거냐. 그러면은 완전 포멀하게. 자, 그리고 스타일 같은 거가 그 수신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내용은요, 내용의 완성도, 모든 블랙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요, 이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딱딱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요것들을 빨리 확인한 다음에, 이제 초안을 작성하면 되겠죠. 자, 우리는, 요 부분을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 부분만 연습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 레터는 편지의 주된 목적은 아까도 봤지만 주로 불평불만하게 해요.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요청. 이게 주가 돼요. 아니면 뭐 사과를 한다든지 뭔가 이유를 들어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때에 따라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운이 안 좋게 시험을 봤는데 좋은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사실 IELTS는 네 과목을 다 봐야 되는데 이 라이팅만 따로 신청해서 따로 볼 수도 있어요. 그 점수가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그 글쓰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도전해도 사실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주요 불만을 갖고 있는 주제의 사례가 보통은 공식적인 포멀한 스타일로 쓰는데 우리가 쓸 때 인포멀한 표현과 포멀한 표현들을 구분해서 배우긴 할 거예요. 일단 실제 그 문제를 갖다가 하면서 봅시다. 자, 제품이 불량이어서 뭐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바꿔달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구매 환불이나 뭐 이런 것도 요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러면 가서 레스토랑이라든지 어디 가서 불편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 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데 파티를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지금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은 당장 뭐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뭐 협박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간대를 설정해가지고 뭔가 규율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창의적으로 뭐 꼭 정답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온수난방 문제가 겨울에 너무 문제가 돼서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자, 이런 것들이 주제로 나올 거고요. 자, 플로우는 대체로 아까 간략하게 봤던 것처럼 질문을 먼저 분석해야 돼. 어떠한 정보를 포함해야 되는지 파악부터 하고 그 블랙 포인트 3개 그리고 누구한테 쓰는 건지 그 누구한테 쓰는 건지가 결정이 되면 이 스타일이 결정이 될 거죠. 근데 이 스타일이 틀리면 감점 요소예요. 그래서 포멀하게 써야 되는 상황인데
뭐 친구들한테 쓰듯이 인포멀하게 쓴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용의 목적을 결정해야 돼요. 이게 지금 불만을 제기하는 거냐 요청 및 문의하는 거냐 설명 및 사과하는 거냐 제안하는 거냐 감사 및 축하하는 거에 따라서 관련된 그러한 어조와 표현들을 써야지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요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은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기 개인적인 의견은 안 돼요. 주어진 상황에 빠져들어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결정이 됐으면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메모해서 이렇게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거를 빨리 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요짜기의 시작이거든요.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자, 편지를 구성한다. 이제는 아웃라인을 짜는 거야. 직접적으로. 분석을 했으면 이제 편지를 구성해 봐야 되는 건데 인사말은 대체로 편지에서는 Dear Sir or Madam 하거나 아니면 Dear My Friend 친근한 사람한테 Sir, Madam 쓰지 않죠. 이거는 격식을 갖춘 인사말이고 혹은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는 서비스 센터에다 보내는 거다. May it concern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관계자분께 그죠? To whom may it concern. 자, 이런 것들을 쓰거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호칭으로 시작하는 게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도입 부분에서는 인사말 하고 도입 부분에서는 내가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는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주장부터 먼저. 자, 본문 단락 계획. 자, 이제 블레틴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 건지를 할 건데 보통 3개 정도 블랙 포인트가 나오면 이게 3단락으로 나뉜다고 보면 돼요. 한 꼭지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꼭지가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You rent a 4-bedroom house. 너는 4개의 침실을 갖고 있는 집을 렌트했다. 렌트했다는 얘기는요. 집이 보통 우리가 share house, 그러니까 뭔가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이 혼자서 아파트를 그 방 4개짜리를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학생들끼리 나눠 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구매가 아니라 이제 월세로 이제 살기로 하는 거죠. 근데 4개의 집을 갖고 있는데 you share. 너는 2명의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대. 그럼 너와 2명, 3명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비네. 하나가 더 누가 쓸 수 있는 거네요. 하지만 there are several problems. 문제가 있대. with this house. 이 하우스에는 문제가 있는데 that need fixing. 뭔가 수리를 요하는 문제가 있대요. 자, you also find it. 근데 수리를 해야 되면 3명이 나눠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you also find. 게다가 너는 그것이 비싸다라는 걸 알아차리게 된대요. 그렇죠? 그리고 would like to 뭐 하기를 원해? Find another student to share. 또 다른 학생이 그 share bedroom을 spare bedroom을 여유분의 그 bedroom을 공유하기를 바란다. 그걸 이제 랜드로드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write a letter. 편지를 쓰세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direction이에요. 지시사항인데 부동산에다가 estate agency, 부동산에다가 편지를 쓰래요. 그러면은 세입자를 구하는 편지를 써야 되는 거죠. Explain your situation. 요게 1번이에요. 1번 꼭지. 이게 도입 부분에서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때 이 도입 부분에서는 상황 설명은 여기 이미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고스란히 그냥 갖다가 쓰면 안 되는 거야. 이 안에 있는 표현들, 너는 지금 4개의 베드룸 하우스에 있고 2명의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 표현을 똑같이 갖다 쓰면 안 돼. 3마디 이상 갖다 쓰면 안 돼요. 패러프레이징을 해야 돼. 똑같은 표현도 다르게 표현해야 돼요. 게다가 뭐 고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돼. 다르게 바꿔 표현해야 돼요. Find it expensive.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오면 안 돼. I'd like to find another student to share the spare bedroom.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다 상황 설명인 건데 이것들을 다 갖다가 그냥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징이 습관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숙지만 하고 이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영어 지식으로 다시 그냥 새롭게 써나간다는 거지.
겹치지 않게. 그래서 어쨌든 그 집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근데 뭐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얘기 안 해줬어요. 이건 상상의 영역이에요. 창의적으로. 그죠? 그리고 say what you'd like to happen. 무슨 일이 벌어지면 좋을지, 어떻게 하고 싶으면 좋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 사항들을. 요거를 150자 안에 써야 되니까 보통 구성은 인사말, 도입 부분,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는 거죠. 본문, 바디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인사말. 그걸 이제 다 슬기롭게 150자 안에 써야 되는 거죠. 보통 제가 한 줄에 10자라고 했으니까 한 줄은 이거는 여기 아니고 이건 인사말은 빼고 도입 부분 한 줄, 두 줄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두 줄, 요렇게가 본문 바디 1, 5, 6, 바디 2, 7, 8, 바디 3, 뭐 이런 식으로 꼭지 3개에 대해서 한두 문장 정도로 써도 되고요. 조금 더 길어져도 되고 그리고 마무리하면 되는데 그러면 보통 15문장 정도가 되면 150자니까 얘네들을 이 3번에 대한 꼭지에 대해서 1번 꼭지에 대해서 3번 문장 하나 쓰고 2문장 정도 그리고 얘도 2개가 아니라 2번에 대한 꼭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2문장 정도 더 큰 거 그러면은 여기서 3, 4,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가면은 3개의 꼭지를 다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12, 13 마무리 멘트 14 인사말 그죠? 끝맺음말 마무리 끝맺음말 자 그래서 요 중간에 바디가 조금 길어요. 1대 3대 1 정도 요런 분량으로 쓰면 됩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일단은 인사말 본문 단락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각 단락에서 두세 개의 주요 아이디어를 개발 핵심 요점을 상세히 설명 창의적인 세부 정보 추가 뭘 고쳐야 될지 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맺은말에는 뭐 인사말 적절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편지에서는 종종 요청사항을 포함하는 문장으로 맺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내가 했었던 그 이야기의 끝에 이러한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검토. 쓰고 나서 글쓰기 시간은 12분 내로 계획하고 나머지 시간을 검토해 사용한다. 이거 3분. 자, 봐야 될 내용은요.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지 확인. 이거는 스스로 셀프 체킹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과제 이행 여부. 그 블래튼 포인트에 다 내가 내용을 썼는지 아니면 내가 뭐 불필요하게 추가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 과제 완벽성 그리고 어조나 톤 이거는 이제 포멀하냐 인포멀하냐 세미 포멀하냐 이런 것들인데 길이 이것도 한번 세봐야 돼요. 그래서 이상적인 길이는 200에서 220 단어 사이로 권장한다. 요거는 이제 태스크 2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태스크 1에서는 150자 정도면 됩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250단어, 최소 250단어니까 여기서는 최소 150단어. 이거는 이제 제너럴 트레이닝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이제 제너럴 트레이닝이 아니라 아카데믹 라이팅에서는요. 220단어가 요게 이제 아카데믹한 걸로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150단어. 자,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요거 200에서 220단어 더 쓰면 더 좋다라는 거야. 최소 150이니까 딱 150에 무슨 뭐 자소서처럼 150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이면 돼요. 더 길어도 상관없어. 자, 그다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글쓰기를 직접 해볼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선생님이 여기다 답은 적어놨지만 이 답을 참고하지 말고요. 답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요거를 잠깐 이렇게 덮어 놓을게요. 자, 1번. 일단 이를 이해해 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 엑셀 표를 완성하래요. 이 표현들을 가지고
뭐에 따라서 which part of a letter they belong to 어떠한 종류의 글쓰기 어떠한 유형의 편지글 그들이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what style 그러면은 그것들이 어떠한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 일단 인사말에 들어갈 거는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Hi mom 엄마한테 쓰는 거 엄마 안녕 혹은 Dear Mike 이런 거 아니면 Dear Sir or Madam 모르는 사람한테 그죠? 그럼 누가 봐도 엄마한테 쓰는 거 Hi mom 이건 뭐예요? 격식이 거의 없죠? 비격식 1번 준격식체 약간 친구한테 Dear Mike 친애하는 마이크야 Hi Mike 이렇게 하지 않고 Dear Mike 하고 이름을 불렀잖아요 이거 약간 살짝 격식을 갖춘 거 Dear Sir or Madam 이건 뭐예요? 누구누구 씨 Dear Mr. 누구누구 이러는 거는 완전 격식 이렇게 갖췄다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걸 모르겠어? 근데 이걸 구분해 놓지 않으면 라이팅 할 때 그냥 내가 평상시에 쓰던 게 툭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거예요. 글쓰기에 따라서 이쪽으로만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친구한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섞어 쓰면 감점. 그래서 구분을 무조건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선생님도 그 영국에서 케임브리지 그 라이팅 테스트를 할때 포멀, 인포멀 사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터넷에다가 이 단어의 포멀한 형태, 인포멀한 형태를 찾아줘, 다 찾아주잖아요. 공부하기가 너무 쉬워졌다. 그래서 글을 쓰다가 이 표현을 포멀한지 인포멀한지를 알고 싶어? 찾아보면 돼. 너무 좋은 세상이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도입 부분입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일단 시작하는 거죠. 뭐 감사로 시작해도 괜찮겠죠? Thanks for the parcel. It just arrived. 상황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번 I'm afraid I won't be able to attend the meeting next week. 다음 주에 열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 안타깝다. 애석하게도. 근데 그냥 I'm sorry for 뭐 not being able to attend 이게 아니라 I'm afraid that I won't be able to 굉장히 길게 격식을 갖추고 있죠. 이것도 어쨌든 상황 설명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고 자, I'm writing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경우인데 나 지금 편지 쓰는 중이에요. 너의 그 광고에 응답해서 자, 제일 포멀한 거 아무래도 뭐가 될까요? 일단 I state를 쓰는 건 다 뭐 인포멀하다고 보긴 하는데 요 thanks for 요거 thank you 혹은 I really appreciate that 이렇게 쓰면은 appreciate라는 표현을 쓰면 격식인데 thanks 되게 줄여 쓴 거죠. thank you도 아니고 thanks 되게 더 줄여 appreciate thank you for something thanks 이거 인포멀한 거예요. 비격식체 그래서 이게 6번 아이고 저거 자 그리고 이 세미 포멀하고 포멀은 거의 뭐 그런데 일단 I'm writing이 격식이에요. 일단 선생님도 지금 뭔가 이렇게 서비스 고객 서비스 센터나 은행 뭐 해킹 당해가지고 내 아이디가 해킹돼서 뭐 결제가 자동으로 얼마가 20만 원이 됐다, 뭐가 구매가 됐다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편지를 써야 되는데 물론 전화도 했지만 스카이프로 편지를 먼저 보낼 때 I'm writing을 습관처럼 나오게 되거든. 이게 격식이야, 격식. 모르는 사람한테 쓸 때는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뭐에 응답하여 이런 거. In response to. 구구절절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문장 안에 하고 싶은 말을 딱 격식을 갖춘 표현이 I'm writing in response to야. 그리고 I'm afraid I won't be able to. 요 won't 축약형을 썼죠. 원래 우리가 격식을 갖춘 표현에서 축약형을 많이 쓰지 않아. 거의 아예 쓰면 안 돼. I will not be able to 하거나 I'm afraid까지 보면은 약간 격식을 갖춘 표현처럼 보이는데 뒤에 내용이 I won't be able to attend.
이런 것들 때문에 준격식을 갖춘 표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 반존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죠? 자, 그리고 closing statement. 이게 중간에 body는 빠진 거예요. body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글쓰기에서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앞, 뒤만 먼저 따져봅니다. 그러면서 글쓰기의 특성, 뭘 유념해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losing states는 뭐가 있을까요? 조금 색깔을 바꿔서 I cannot wait to see you next week. 이건 뭐야? 나 너무 보고 싶어 안달이 났어. 이건 뭐 I'm dying to see you next week. 뭐 보고 싶어 죽겠어. 이런 표현 친구들끼리 하는 거. 아니, 손을 계속 이렇게 하지 내가? 안녕. 이거는 저기예요. informal한 거야. 그래서 마무리할 때 지금 당장 너무 기다릴 수가 없어. 너무 보고 싶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I'm looking forward. 자, 여기도 보면은 I look forward to your reply라고 돼 있고 I'm looking forward to getting back to work.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라는 얘기인데 비동사 ing 형태를 쓰는 것과 그냥 look forward를 쓰는 현재 형태를 쓰는 거 요건 조금 다르죠. 게다가 I am looking forward면 굉장히 그 내가 기대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라서 그렇게 격식이냐 비격식이냐를 구분하는 큰 기준이 되진 않지만 축약형이 있잖아요. look forward to라는 이 collocation 수거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격식을 갖춘 표현처럼 보일 수 있는데 I'm 이것도 이렇게 얘처럼 won't처럼 섞었었죠. 그럼 얘가 준격식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쟤는 2번은 그냥 딱딱하게 무미건조하게 답장 기다릴게. ASAP 줄이는 건 친구들끼리 as soon as you could 너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자, 그리고 끝맺음에 인사말 끝맺음 인사말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 마지막 말이 뭐가 있느냐 lots of love 엄마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사랑을 막 함부로 표현하진 않잖아.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나 사랑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장 비격식 끝맺음 말이 되겠고 엔딩 스테이트먼트가 되고 그 다음에 yours sincerely, kind regards 요게 문제인데 일단 yours sincerely는 누가 봐도 격식을 제대로 갖춘 표현이야. 왜요? my honor, 뭐 your honor 혹은 이게 원래 어디서 온 유래냐면 원래 왕권 국가였잖아요, 영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sincerely는 충성스럽고 진정 어리게 나는 I am your servant 하인이다. I am yours. Your servant라는 단어를 축약시킨 게 yours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나는 너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왕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뒤에다가 나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격식을 갖춘 표현이죠. 자, 그리고 kind regards 이거는 그냥 뭐 친절을 담아서 뭐 이 정도입니다. 내 의도가 지금 친절함을 담아서 라는 뜻이니까 요게 이제 그나마 준격식 맺은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부터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 외워놓고 구분을 해놔야만 거기서 감점이 없는 거야. 중간에는 감점될 요소가 엄청나게 많지. 근데 여기서 틀려버리면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match phrase 1 to 6 to ideas A to F. 편지에서 여러분 다음을 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해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때 A. request information. 정보에 대한 요청. 뭐 정보에 대해서 알려줘라. 그러면 그걸 알려줘야 되겠고 개인정보나 사실을 제공해달라.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야 되겠고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라든지 뭔가 너가 원하는 거나 바라는 거나 혹은 요청할 만한 거
이런 것도 요청하는 거. 그 다음에 complain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제안하거나 추천하거나. 자, 여기서 1번. 여기 밑에 또 답이 있긴 하지만 한번 보지 않고 본인 스스로 한번 읽어본 다음에 한번 매칭을 한번 시켜보세요. 아이, 또 안 보기라고 또 왜 봅니까? 자, 한번 풀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pause 했다가 자, 다 푸셨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I think it would be better if 가정법을 썼네요. 뭐뭐 한다면 좋을 텐데 라고 난 생각한대. 그럼 내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You opened at the weekend as well. 주말에도 역시 또한 연다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라는 건 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Make a suggestion 하는 거야. 내 의견에 대해서. 1번은 F. 자, 2번은 Could you please send me a brochure? brochure는 뭔가 그 회사라든지 and an application form, 지원서, brochure, 그 회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정보 요구, 요청, 정보 요청, request information. 자, because I'm a student,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I need a quiet place to study at night. 밤에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필요로 한다. 필요하다, 뭔가 바람이나 요청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설명하는 거. 자, 이런 글쓰기. 이런 글이 보이면 이런 글쓰기를 써야겠다라는 거지. 자, I'm very unhappy. unhappy 벌써 불평불만 있죠. 뭐에 대해서? Dinner we ate in your restaurant last night. 어젯밤 우리가 먹었던 그 저녁 식사에 대한 불편함을 불평불만하는 글쓰기. 서비스에 대한 불만. 2. 자, I finished high school last year. 나 하이스쿨 졸업하고 I'm currently taking a computer course. 나는 지금 컴퓨터 코스를 듣고 있대. 그러면은 대학교에 뭐 컴퓨터 관련 학과를 들어갔던지 아니면 졸업만 하고 컴퓨터 뭐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던지 그거는 그에 따라서 다를 텐데 뭐에 대한 거? 나에 대한 설명, 개인정보 사실을 제공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라는 거. 뭐 지원서, 뭐 입학 원서라든지 지원서, 이런 자기소개서 이런 거 쓸 때. 자, I am unable to go to the meeting myself. 참석할 수가 없대. I have to look after my son. 직장에서 회의 참석을 불가능할 때 쓰는 편지 같은 거, 이메일 같은 거예요. 그럼 요거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글쓰기. 그래서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잠깐 봤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태스크 1에서 보게 될 문제는 딱 요겁니다. 요 안에 있는 페이지. 그래서 상황이 여기 지금 보시면 This part explains the situation. 상황을 여기서 설명해 줬으니까 이 안에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지시사항, direction. 너 보고 여러분들 보고 뭘 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써. 부동산에다가 누구한테 쓰는지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the bullet points가 bulletin이라고 했네요. 제가 잠깐만요. bullet points 요 점. 이게 tell you 너에게 뭘 말해주냐면 what to write about 뭐에 대해서 쓸 건지를 알려줍니다. 요것들이 이제 body가 되는 거죠. body. 자, 이것이 너에게 말해준다면 마지막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You don't need to write any addresses. 편지라고 해서 주소 쓰지 말래. 당연하지. 주소는 거기까지는 뭐 안 써도 되고요. 자, begin your letter as follows. Dear Sir or Madam. 여기서 인사말을 뭘로 써야 될지도 알려줬네. 그럼 여기서 formal, informal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semi-formally.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다예요. 태스크 1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밑줄이 계속 쳐져 있을 거야. 그리고 뒷장에도 밑줄이 있을 텐데 아마 2장을 주거나 할 거예요. 아니면 앞뒤로 태스크 1, 2가 되든지 IELTS는 선생님이 안 봐봐가지고
캠브리지는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글쓰기라는 게 그냥 이 주제에서 글 한번 써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주장 던져놓고 근거 디테일 이거 아니라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아. 라이팅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Look again at the situation described in the question. 요 안의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Pause 한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do you think this situation is informal? 너는 이 상황이 informal 하다고 생각하니, semi-formal 하다고 생각하니, formal 하다고 생각하니? 누가 봐도 formal 한 거죠. Sir or Madam.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써야 돼요. 자, can you change these details?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꿔도 되나요? Or write about your own personal situation? 갑자기 너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쓸 수 있나요? 전혀 안 된다라는 감점 포인트입니다. 이런 거는 단순히 어휘 잘못하거나 어법 틀린 것보다도 더 감점이 커요. 나중에는 이제 그 에디팅 할 때, 그 평가할 때 몇 점 정도가 감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자, should you? 여러분들은 너 자신의 주소를 at the top of your letter 편지 꼭대기에다 써야 되니? 쓰지 말라고 그랬죠. Don't need to write any addresses. 안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 그 다음. 자, improving your score. 점수를 향상시키는 방법. 이제 너의 머릿속에 편지 글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자, 인사말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뭐 그냥 낯선 사람한테 자, 그 종류별로 있어야 되겠죠? 자,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는요. Introduce yourself. 너 자신의 나는 누구야.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의 친구이고 나는 어디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인데 내가 지금 say why you are writing. I'm writing to inform you that blah blah blah. 너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야. 이게 인사말이에요. 한 뭐 내 소개와 그 상황 설명 한 두 줄 정도 혹은 세 줄. 자, 그리고 나서 상황 설명을 해야 되겠죠. 지금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나왔었던 요 첫 번째 여기서 제시했던 거. 근데 이거를 패러프레이징 해서 써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여기 3, 4, 5번이 body가 되는 거예요. body. 이 부분이 없었죠. 저 위에는. 그리고 describe the problems with the house. 그 집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는데 여기는 창의적인 영역이에요. 뭐를 고쳐달라고 할지는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시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say what you'd like to happen. 무슨 일이 벌어지면 좋을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지,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 얘기해 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closing statement에서 인사말. 이 일이 잘 해결돼서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 뭐 답장을 빨리 주시길 바란다. 아니면 나는 이러한 이유로 이거를 빨리 이러한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고 싶다. 이런 맺은 말. 그리고 나서 end the letter. 편지를 마칠 때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yours sincerely 하거나 아니면 your faithful 하거나 뭐 그런 거죠. lots of love 하거나. 자, 그래서 요거를 이게 아웃라인이에요. 개요짜기. 머릿속에는 이게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 편지 쓰기는. 서론본론 결론이 아니라. 자, 태스크 1의 아웃라인은 요겁니다. 모든 태스크를 할 때 머릿속에 이 1, 2, 3, 4, 5, 6, 7에 해당하는 이 빈칸을 어떻게 채울까를 고민하는 과정이야. 아셨죠? 근데 다행인 거는 요 greeting하고 opening statement하고 요 closing statement하고 end the letter는 정해져 있어, 대체로. 그래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글쓰기 샘플을 한번 많이 보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자주 쓰이는 구문이나 표현들을 다양하게 알아놓으면 중간에 섞일 일이 없지. 그러니까 이 좋은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요,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걸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똑같은 표현이 나오려고 그러면 다른 단어로 바꾸거나 다른 표현으로 돌려서 표현하면 돼요. 그런 기술을 가지려면 많이 알아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look at a candidate's notes. 자, 이 지원자의 노트를 한번 보세요. 아래에 있는 그 편지 쓰는 거. 자, 보세요. 요게 이제 A, B, C, D, E, F까지 한번 쭉 써본 거예요.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저 주제에 대해서. 주제가 뭐였었죠?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고쳐야 돼. 근데 세 명이서 나눠내기에는 너무 비싸. 한 명이 더 구해줬으면 좋겠어. 부동산한테 요청하는 거. 자, Part 2 to 6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그렇지만 얘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opening statement, introduce yourself, 자기소개를 한다. 자, 요거를 한번 먼저 해볼까요? 여기 지금 옆에는 보지 마시고, 응. 옆에는 보지 말고요. 한번, 물론 이제 이걸 뽑아서 하든지 할 텐데, 이렇게 위아래로 보면서 이번에 오프닝 멘트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한번 이렇게 짝을 맞춰보세요. 자, 개인적인 시간을 드리는 거는 이제 포즈 해놓고 하면 됩니다. 됐죠? 자, 저는 뭐 포즈 할 필요가 없죠. 그야말로 시간이 없는 사람인 게 빨리빨리 저는 그냥 바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 2에는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니까 자기소개를 해야 되겠죠, 먼저. 그렇죠. My friends and I. 내 친구들과 나는요, 지금 one of your properties. 너의 재산, 너의 부동산, 너의 건물의 하나에 렌트하고 있대요. 그리고 나는 지금 쓰고 있다. 이제 내 소개를 했고, I'm writing to. 나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I'm writing this letter 할 필요 없어요. 그냥 I'm writing 하면 이 편지 안에 내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이메일로 이 내용이 왔어? 그럼 나는 이메일을 쓰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I'm writing email 안 해도 되고요. I'm writing mail 안 해도 돼요. I'm writing to inform you. inform A of B. A에게 B에 대해서 알려주다. 자, 이런 것도 구문이에요. 이런 게 좋은 점수가 됩니다. 우리가 writing을 쓰면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쓸 건데 어떤 사람은 6.5,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까지 갔거든요. 그런 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구문.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뭐 provide A with B, 뭐 share A with B,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inform A of B 이런 구조, 구문 이런 걸 많이 쓰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게 고급스러운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에게 some problems that 관계대명사 썼죠. 이 관계대명사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We are having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대. 그러니까 문장 안에 문장, 복문의 형태. 그냥 짧은 단문을 여러 개 그리고 and 하지만 그러나 또한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긴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이것 또한. 그래서 문법이 자 흔히들 말하기를 아니 외국에 유학 가서 살면 생활 영어만 정도만 하면 되지 아니 이런 문법을 꼭 배워야 되냐고 불평불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진짜 외국에 나가 살더라도 허드렛일만 하다가 그냥 유학생만 하다가 그냥 친구들 만나서 놀다가 올 친구들이고 대학이라도 들어가서 또 혹은 외국의 직장이라도 들어가려면 이런 고급스러운 글쓰기가 다 문법적인 것들이 기반이 돼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하는 와중에도 이런 고급 문법들을 이용해서 쓰다 보면 이제 더 있어 보이는 거지. 자, 그래서 F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있어요. 알려드리고 싶어서 편지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상황을 설명하는 게 A번에 있네요. A번에.
A번이 근데 봐봐요. Upstairs shower. 2층에 있는 샤워기가 seems to be leaking. 질질 새고 있는 것 같대요. 어디로? 아래에 있는 부엌으로. 그리고 this is danger. 이거는 위험하죠. 전열기구하고 닿으면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화재 사고가.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상황을 설명한 건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건지 모르겠어. 지금 3번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4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2번에 대한 게 F고요. 문제점에 대한 건 4번입니다. 그쵸? 1번은 안 했어요. 그리고 3번은 지금 살짝 보류. 여기 지금 문제부터 봐야 되겠구나. Are all the ideas relevant to this question? 이 질문과 모든 아이디어, 이 개념들이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없는 게 있어. D번에 보니까 우리는 시험이 곧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그건 네 사정이고. 지금 이 안에선 그걸 다루고 싶은 게 아니라, 그죠? 집이 지금 큰데 방이 하나가 비는데 지금 고장났잖아요. 샤워기 고장나가지고 밑으로 물이 새는데 그걸 다 나눠서 내려니까 돈이 많이 든다 이거야. 컴퓨터 고장난 거랑 시험이 곧 다가올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이런 얘기 쓰지 말라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어서 지금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위험한 상황인데 집중을 못 하겠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5번 What you'd like to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느냐? We would be grateful. 자, would를 썼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왜냐면 가정법이거든요. 일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어. 근데 우리 아마 고마울 거야. 가정의 상황이야. 만약에 어떤다면 you could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게 꼭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가정해 보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약간 격식을 갖춘 표현이에요. 미리 감사한다는 표현이야. 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당신이 could get the problem fixed. get the problems fixed. 자, 이것도 오형식 문장 구조로 그냥 you could fix the problem이라고 우리는 보통 쓰고 싶어지거든요. 그냥 당신이 could fix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자, 당신이 차이는 그거예요. You could fix the problems.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가 와서 그 샤워기 고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이제 바닥 하수구. 그래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란 뜻이야.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이나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만드는 거니까 사람을 고용하든 뭐 하든 어쨌든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한다면 너무 감사할 거다. 이런 표현이 딱 적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아 그래 너 유학생이구나 말 그렇게 해서 했지만 뭐 나보고 고쳐달라는 건 아니지. 아유 알았어. 근데 유학생이라는 꼬리표와 아, 좀 아직은 공부가 더 필요하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원어민처럼 그들과 소통을 하려면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빠르게. 자, 그래서 요거는 아마 내가 원하는 그 모양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I look forward to 그렇죠. 부동산 업자 얼굴도 못 본 사람이니까 I'm looking forward 막 이렇게 추격형 이런 거 절대 쓰지 마시고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very soon. 좋은 소식 듣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자, 요게 이제 맺은말입니다. C는 뭐죠? We are also worried. 우리는 또한 걱정이 된대. 뭐 때문에? There's no front gate. 앞쪽에 문이 없대. 그럼 앞쪽에 문이 컴마 which 이것도 관계대명사 개수연법을 썼잖아요. 고급스러운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이 없대. 프런트 게이트가 없다라는 게 makes the house 집을 어떻게 만들어? 덜 secure 보안상 덜 안전하게 만든대. 문제가 두 개였네요. 이게 4번. 그죠? 4번이 하나 더 있었구만.
D는 상관없는 문장이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6번까지 다 했고 7번에는 이제 yours sincerely 이거 쓰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어때요? 아우 너무 단순하지. 단순해요.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 이 태스크 1은 계속 그냥 글쓰기 첨삭, 글쓰기 첨삭만 들어가줘도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Which two parts of the plan still need ideas? 아, 두 개의 영역이 빠져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3번이 없었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파트 3하고 파트 7은 선생님이 좀 전에 yours sincerely 이렇게 했잖아요. 수신자의 이름을 모르는 상황이므로 yours faithfully 하거나 yours sincerely 하거나. 잠시만. 둘 다 써도 돼요. 여기 지금 수신자의 이름을 모르는 상황이므로 요걸 쓰라고 돼 있어. 이름을 알면 yours sincerely. 아, 요거는 구분해줘야겠다. 이게 되게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yours sincerely는 그렇죠. 그냥 둘 다 똑같은 거는 사실 둘 다 격식을 갖춘 표현이라 요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썼거든요. 격식을 갖춘 표현으로. 이름을 알면 당연히 뭐 lots of love from Korea 해도 되고. 자, 파트 3는 빠졌어요. 상황을 설명이 빠졌네요. We are three students. 그렇죠. 우리가 지금 sharing 하고 있어요. 4-bedroom property를. 4명의 학생입니다. 3명의 학생입니다. 최근에 our living cost, 생계비가 has risen, 올랐대요. 그리고 one bedroom is currently unoccupied. occupied는 차지된 이란 뜻이니까 unoccupied는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vacant 하다라는 거지. 뭐 vacant라는 표현을 써도 unoccupied 해도 돼요. 그래서 동의어 표현을 많이 알아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황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점을 얘기한다. 돈이 많이 든다. 위험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 2-4번으로 가죠. 자, look at the following explanation of the situation. 자, 봅시다. Why do you think,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왜 it would receive a low mark,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거냐, 이 표현이. 자, 요거는 좀 너무 조금 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볼게요. We rent a 4-bedroom house. 우리는 4개의 방이 있는 집을 렌트했습니다. 하지만 there are several problems.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집에는 that need fixing. 수리를 요하는 문제. 그리고 we also find it expensive. 우리는 또한 그 수리라고 하는 게 비싸다는 것을 비쌉니다. 그죠? 이게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요. 문제의 문구를 그대로 베껴 써서 그래요. lexical resource가 저하됐다. 이걸 paraphrasing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핵심 어구가 지문과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다. 어휘 자원의 점수가 감점이 되는 경우에 동일어 반복. 그래서 우리가 입시에서도 선생님들이 시험에서 모의고사에서 보기에다가 동의어를 계속해서 바꿔내는 뭐 이거 잘 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리고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상황 설명에 필요한 누가 얼마나 왜 이런 것들이 없대요. 그리고 함께 사는 인원, 셋이 거주한다. 뭔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4개의 베드룸 하우스에 우리는 했다. 근데 비싸다. 왜 비싼 거야? 4개를 다 안 쓰고 3명이 나눠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있어야죠. 그죠? 최근에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도 근거로서 우리가 한 명을 더 들어와야 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좀 갖다가 써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비용이 증가해서 남는 방이 있어서 새 입주자 구함 등의 핵심 비용이 빠져 있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패러프레이징해서 쓰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블랙 포인트
이어질 맥락과의 연결이 약하다. 문장 두 개가 병렬로 그냥 나열돼만 있을 뿐 인과관계라든지 문제에 대한 요청, 예고의 논리 연결이 떨어진다. Therefore, so, which is why 이런 것들이 없다. 그냥 늘어만 놓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개선된 그 글쓰기 한번 볼게요. 자, we are three students sharing a four-bedroom property. 그 세 명이 하고 있죠. 네 개의 방을. 자, 하나가 비어 있다라는 거 명시했죠. 그리고 rent was raised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이유를 하나 제시했어요. The running cost 이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living cost 생계 비용 running cost have become difficult 어려워졌다. 아까는 have reason이라는 표현도 썼었죠. 뭐 하기에? to manage 스스로 이렇게 관리하기에. 그리고 one bedroom is currently vacant. 여기는 또 vacant를 썼네요. 그러니까 뭔가 같은 표현이 unoccupied가 썼으면, occupied가 쓰였으면 vacant도 쓰고, empty 이런 거 써도 되는데 너무 쉬운 단어니까 얼마나 안 쓰는 게 좋죠. empty 이런 것들은 비격식한 상황에서 친구들끼리는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자 그래서 게다가 several faults 몇몇 오류와 이런 것들이 maintenance 집에 대한 수리와 유지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대. 그러면 잘못된 것들을 픽스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요런 글쓰기로 바꿔줘야 되는데 요걸 이제 선생님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써온 거를 선생님이 요렇게. 요게 이제 첨삭 과정인 거야. 쓱 보고서. 오래 걸릴 거예요. 선생님도 시간을 오래 들여야 될 거예요. 단순히 독해 이거 안 됐어? 내가 독해해 줄게. 잘 보고서 흉내내. 이게 아니야. 글쓰기는 하나하나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잔소리 하듯이.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해볼 겁니다. 체킹 앤 커렉팅까지만. 아셨죠? 여기 금방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았어요. 자,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2.5번에서 여기도 다 답이 있지만 그 답을 보지 않고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답을 보지 마세요 하고 그러니까 답만 봤지 지금. 눈 감아. 자 보세요. 아래에 있는 설명을 약간 상상시키고 싶대. 그 빈칸을 채움으로써. 자 그리고 add a paragraph 단락을 추가한대요. 올바른 그 계획의 구성에다가 이전의 페이지에 있었던. 그러면 이걸 고쳐서 조금 부족했던 거기를 채운다라는 거야. 자, 볼까요? The house we are 뭐 하고 있어? Four bedrooms를 rent 하고 있죠. renting. 그렇죠? renting. We rent라고 해도 되는데 we are renting. 빌리고 있는 중이야,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그 집. 그리고 뭐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동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는요. We are renting. 우리가 그냥 그 집을 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그 집은 가지고 있다. has. renting has 이렇게 써야 되겠다. four bedroom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문장이 또 시작됐으니까 이 안에서 문장 구조가 완성이 돼야 돼서 그 집은 4개의 방을 갖고 있다. 침실을 갖고 있다. 근데 그 집은 우리가 지금 빌려 쓰고 있는 중인 집이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there are three of us sharing it.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3명이 있다. 자, our rent, 우리의 그 렌트 비용이요. 최근에 was increased, 증가했다. 그리고 as we are all students, 우리가 모두가 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it is a little difficult, 약간 어렵대. to 뭐 하기가? manage, 관리하기가. 혹은 afford, 여유가 있다는 거야. 뭐 감당할 여유가 있다. 누가? for us, 우리가 감당할 하는 것이 약간 어렵다라는 거야.
그 돈을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 It's a very nice house. 매우 좋은 집이야. 우리에게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것은 그 집은 하지만 at the moment 지금 이 순간 some 무언가가 요구돼. 뭐예요? repairs 수리 같은 것들이 요구가 돼. 자, 이렇게 쓰면은 이제 괜찮다라는 거고. 자, what extra details does this second explanation include? 그냥 요 두 번째 그 세부 사항은 답을 좀 볼까요? 작성자가 상상력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넣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최근 임대료 인상이라든지 우리에게 잘 맞는다. 뭐 근데 지금 현재 고장 난 게 있다. 이렇게 좀 완화해가지고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자, 근데 이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아까 전에 뭐 컴퓨터 고장 났다 이런 소리는 안 돼. 막 상상력을 너무 막 필요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which ideas A부터 C까지 중에서 어느 아이디어가 would help to complete the plan 그 아웃라인을 짜는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완성하는 걸 도와줄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됐습니다. 정답은 B번이죠. 마침내 결국 we'd like to 우리는 물어보기를 요청하기를 원해요. 뭐뭐 할 수 있는지를 it is possible to 이것도 it to 가주어 진주를 썼잖아요. 긴 글쓰기야. 그쵸? 그래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친구를 우리의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뭐 할 수 있는? share 할 수 있는 그 rent를 그리고 occupy 차지할 수 있는지 그 spare bedroom을 그럼 새로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구들 여기다 데리고 와도 되냐라고 해도 그것도 괜찮죠. 니들이 알아서 구해와라가 아니라 내 친구들을 여기다가 데리고 와도 될까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니까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완벽하지. 그죠? I'd like to ask permission. 허가를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Invite my friends to the house. 그 집에 내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하기를 원한다. 조금 뭔가 허가해달라. 뭔가 조금 격식에서 좀 벗어나 보이죠? 자, to summarize. 요약한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집에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너의 서비스에. 이건 불평불만하는 글쓰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C는 너무 과격해. 그리고 A는 퍼미션을 요구한다. 그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잖아. 그죠? 부동산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지 허가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which ending is the most appropriate? 그러면 이건 격식을 갖춘 표현이니까 yours faithful. 요게 격식을 갖춘 표현이죠. Lots of love, 엄마나 친구한테. Best wishes, 친구들하고 쓰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글쓰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분을 해놨구나. You were sincerely. 선생님이 옮겨 적었는데 요거는 이름을 알고 있을 때는 you were sincerely를 쓰래. 근데 dear madam or sir 이러면은 이름 모르는 사람이니까 yours faithfully를 쓰거나 faithful 쓰거나 이름을 모를 땐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 구분합시다. 선생님 구분 없이 써서 감전당했었나? 죄송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었네요. 자, 그 다음 checking and correcting.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거는요. 일단 3-1번은요. correct the underlined mistakes. common mistakes with tenses. 시제와 관련된 요것도 답을 보지 말고요. 한번 고쳐볼게요. 그 다음에는 tense가 아니라 prepositions, 전치사와 관련된 거.
이것도 답을 보지 않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스펠링 미스테이크인데 요거는 뭐 틀릴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점입니다, 사실. 네. 어쨌든 라이팅은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자, 포즈 하고서 한번 3-1번, 3-2번, 3-3번 한번 쭉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멈췄다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렇죠. I hope. 내가 지금 현 상태에서 바라건대 that 이하의 내용을 바랄 거예요. The above information. 위의 정보가 would be helpful to you. 너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아니, will.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내가 바라는 현재 시점 이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will을 굳이 과거로 바꿀 필요가 없다. 자, I will be grateful if you could. 이거 가정의 상황, 가정법으로 쓰면 굉장히 격식을 갖춘 표현인 거죠. 그래서 if 다음에 could think. 과거, 가정법 과거를 쓸 거면 이것도 will이 아니라 would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자, however, 하지만 there were a few things I have to comment on. 그리고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 있다잖아요. A few things I have to comment. 이거 조동사의 현재 형태니까 지금 뭔가 언급할 주제에 대한 몇 가지 것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지.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서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럼. 시제. 현재 시제를 써야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 자, 그리고 4번. On the bus. 버스에서 나는 entire journey trying. 이 전체 그 여행 내내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 spend 시간 ing 뭐뭐 하느라고 trying to make myself warm 내 스스로를 따뜻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대. with the help of my shawl. shawl은 위에다 걸치는 망토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두르는 거 뭐야 보자기 같은 거 그거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추웠다라는 거잖아요. 여행 내내 버스 안에서 버스가 추웠다라는 거니까 그럼 불평불만하기니까 요거는 spend가 아니라 그랬던 일어났던 일에 대해 spent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spent 그죠? 자 secondly 그리고 두 번째로 I want to describe the kind of area I like to move to 내가 이동하기를 원하는 일종의 그러한 영역을 묘사하기를 원해. 이건 뭐지?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좋아해가 아니라 원한다는 이사 가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거니까 would like to move to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ike를 would like를 써야 I would like 내가 이사 가기를 원하는 지역을 묘사하고 싶어 라는 거지. 자, I'm look forward 안 되고 I look forward 하거나 I'm looking forward 하거나 I am looking forward to 하거나 그죠? My uncle is going away on holiday. So he need 지금 휴가차 멀리 떠나 있는 중이야. 그래서 그는 need somebody to help run his business. He need가 아니라 he needs 아닌가요? needs. 그죠? 지금 필요하니까 현재 시를 썼으면 수일치, 단수 동사 수일치. I hope that 이건 뭐야? I hope that help you. 이게 요 대시요. I hope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생략된 이 대시 아니라 앞에 언급된 that 지시대명사. 그것이 앞에 언급한 그것이 너를 돕기를 바래. 그럼 이것도 대시 단수니까 3인칭 단수니까 helps. Identification of my parcel. 내 소포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래. 자, I'm writing you this letter regarding doing.
이거는 I writing 안 되고 I am writing 해야 되는 거죠. 비동사 ing를 써야만 동사를 두 개가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 preposition. 이것도 한번 봅시다. The reason that I didn't take part, 내가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대디아의 내용인데 I had an important examination, 중요한 시험이 있었어. In marketing. 마케팅에 대한 뭐 광고, 홍보, 마케팅 관련한 시험이 있었대. 언제? 여기 on을 써야 되겠죠. On the following day, 그 다음 날. day라고 하는 일은 on이고요. 넓은 범주의 시간이나 장소 in이고 지점 at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도 아주 사사로운 거지만 우리가 이거 인원넷으로 외워놓지 않았으면 글쓰기 할 때 헷갈리면 시간만 잡아먹고 결국 마무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이런 것들은 이미 내 몸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 놔야 돼. 시간 안에 20분 안에 다 써야 되고 40분 동안 더 어려운 글쓰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on the night, 이거 밤은 밤인데 of last Sunday. 이게 at night이 아닌가요? 밤에라고 해서 at night을 써도 되는데 on the night of last Sunday. 지난 주 일요일의 그 밤이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한밤중에라고 하면 at을 쓰는 게 맞는데 그 일요일 날이라고 하는 요일 밤이야. 다른 일이 아니라. 그리고 밤은 밤인데 그 지난주 일요일의 밤. 어제는 I noticed 어떤 광고를 하나 알아차렸어. 봤어. 어디에서? 신문 안에서. 어디 안에. 신문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광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넓은 범위니까 이건 in the newspaper. The main reason. 그리고 이 trip은요. reason은 reason for 많이 써요. 뭐에 대한? 내 여행에 대한 이유. 주요한 이유는 만나는 것이다. My nephew를 who are living there. 거기 살고 있는. 자, 그 다음 I'm looking forward to your reply. look forward to는 무언가를 이 to는 전치사죠. 굉장히 기다리고 고대하다. 그리고 to having more detail.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을 받기를 고대하고 있다. 병렬 구조예요. look forward to and to. 근데 여기 목적어 1번에는 명사, 목적어 2번에는 동명사가 쓰인 경우죠. 둘 다 명사니까 가능한 일이고. 자, you can contact me. 너는 나에게 연락을 언제든지 취할 수 있어. 뭘로? On the phone. 전화상으로. 그리고 집에서. 전화번호? on이죠. 이게 뭐 010 여기 있어요. 깜짝 놀랐네. 54674539. 전화번호 앞에 on을 써요. 이 라인 안에, 이 라인에서 집에서 내 폰으로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어. 이것도 on을 씁니다. 접촉이라는 의미에서. 그 옛날에는 전화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교환원이 있어가지고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는데 이렇게 끈으로 연결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연결하면 저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에다가 교환원이 중간에 이렇게 연결해주고 뭐 딴 데다 전화를 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주면 또 딴 사람한테 연결하고 이렇게 on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뽑아가지고 거기다 꽂아주고 하는 교환원이 있었을 때 만들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 상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on, 그죠? I can support the project. 나는 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대요. 근데 방법은 in을 써요. 많은 방법으로. I have lots of experience. 나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of. experience는 of를 써요. 무엇에 대한 경험. cooking and cleaning. 이런 건 그냥 습관처럼 외워놔야 돼. I'm really interested in을 쓰겠죠. 흥미가 생긴 영역에, 이 직업에. 자, 그 다음 spelling mistake, punctuation까지. 자, I'm writing to. 요거는 답을 보면서 스펠링은 그냥 합시다. 1번에 because I'm writing to you. 아이고, 이런 거 어떻게 하냐. A. Biology and I saw the
아이고, E가 빠졌고 I think this is good for our society. Is that cars available? 이건 뭐지? 잘 안 보이는데? 아, available. Available. Finally, the library. 이거 빼고. More workers to help out at the weekend. 그 다음에 she has a degree in business. 비즈니스 이거 맞나? 이거 틀리고. This 오, 헷갈린다 이거. restaurant. 그렇지. restaurant. 이거 틀렸고. is situated at the center. 요 center는요,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게 center는 미국식 표현이고요. 영국식은 center예요. color가 미국식은 color고 요게 이제 영국식인 것처럼 이런 것들도 구분해서 이제는 외워놔야 돼요. And is therefore accessible from any point in the city. I'm going to change my job soon and is necessary도 요게 지금 C가 왜 이렇게 많지? 이거 하나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뭐야? Yours sincere E가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E. 자, 이런 거 철자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이 punctuation 요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지적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punctuation이에요. punctuation은요 구두점이라고 하거든요. 구두점. 근데 이 구두점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혹은 뭐 콤마, 하이픈, 세미콜론 이런 것들을 적절할 때 잘 써줘야 돼요. 자, 보세요. I was on my way to my office when 그리고 구두점이라고 하는 게 I는 무조건 대문자, 첫 글자 무조건 대문자 요런 게 다 구두점인데 글쓰기에서 이런 것들이 다 따라주지 않는다. 다감점 요인입니다. 다감점.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너 이거를 조심해야지 그러면은 아니 뭐 다 이 정도쯤이야 그러는데 이제 대학교 입학 시험에서는 다감점. 자, however 세미콜론이 아니고 콤마. Yours sincerely. 이건 뭐가 잘못됐죠? 여기 대문자로 썼네. 그것 때문인가요? 그쵸?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면 되거든요. 이걸 두 글자를 다 첫 글자도 아닌 대문자로 썼다? 이거는 상호, 고유명사일 때 이렇게 써요. 그럼 yours sincerely라는 업체명이거나 기관, 단체명인 거야. 안 돼. However, I'd like to ask you about the property. 마침표죠. Please, don't take a taxi. Just wait for me. 이건 뭐지? 플리스 다음에 콤마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어퍼스트로피 없고 don't 소문자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도 어퍼스트로피 없다. I'm available. 나는 언제든지 가능해. 매일 일요일마다 가능해. 이것도 dear sir 하고 인사말 콤마.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이 수업을 듣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느 파트로 갈 거냐면요. 잠깐만요. 두 번째 수업은 이제 실제로 글을 써볼 건데 자, 이것도 선생님이 다 딱딱한 그런 시험서를 뭔가 좀 수업용으로 설명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실제로 스텝 1, 플랜 계획하기부터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저 수업을 1시간 동안 듣는 것만으로 이제는 태스크 1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요 다시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